기사수첩 안진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얘기는요. 오는 3월 9일이 무슨 날이죠? 대통령 선거일이죠. 그런데 그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요. 저희가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로고송입니다. 항상 대선이나 총선 때가 되면은요. 많은 대선 로고송이 울려 퍼지는데 당대 최고 인기곡들을 활용을 하죠. 게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따라 부를 수 있어야 되니까 트로트 곡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럼 지난 몇 년 사이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은 누구죠? 바로 미스터 트롯 탑6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웅 씨를 포함해서 이 미스터 트롯 탑6의 노래들이 이번 대선 로고송으로 대거 쓰일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 로고송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또 어떤 노래들이 인기가 있었는지도 저희가 면밀히 짚어볼 텐데요. 미리 전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는요. 선거 로고송에 관한 얘기지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나 방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 로고송은 통상 본격적인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에만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그 훨씬 이전에 제작이 됐죠. 그래서 특정 정당에서 어떤 노래를 쓴다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관측을 해본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17년 19대 대선부터 볼게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로고송은요. 기호 1번을 강조하기 위해서 홍진영의 엄지척을 개사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외에도 보면은 부산갈매기 그리고 남행열차 항상 많이 쓰이는 스테디셀러들이죠. 그 외에도 아이돌 그룹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트와이스의 취업, 그리고 코요태의 순정, 엄정화의 페스티벌 같이 1990년대 가요도 로고송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라이벌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당시 홍준표 후보는 어땠을까요? 어떤 별명이 있었죠?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래서 모래시계의 테마곡, 이 백학, 아시죠? 제가 다 똑같은 의미인가요? 아무튼 이게 쓰였었고요. 이 외에도 박상철의 무조건이야, 무조건 날 찍어라 그런 의미로 쓰이고 이 외에도 박현빈의 아뜨거, 귀요미송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땠을까요? 고 신해철과의 생전 인연으로 신해철의 그대에게 그리고 민물장어의 꿈을 개사해서 로고송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창작 트로트 국민이 이깁니다를 락 버전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역대 인기가 높은 로고송 어떤 노래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멜로디가 쉽고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대중들이 들었을 때 아, 무슨 노래구나 하고 알고 따라 부를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가사가 가진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냥 좋은 노래 들려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날 뽑아달라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박상철이나 박현빈의 노래가 단골 손님이긴 한데 일단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도 아는 노래여야 되죠. 그들 역시 유권자니까요. 상대적으로 젊은 트로트를 선호를 합니다. 박상철의 무조건, 황진이, 박현빈의 오빠만 믿어, 오빠 한번 믿어봐 이것처럼 1번 한번 믿어봐, 2번 한번 믿어봐 다 바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장윤정의 어머나, 짠짜라 이런 노래들이 역대 총선과 대선에서 진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럼 대선 로고송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쓰였고 또 어떤 노래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중가요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사용된 건 1987년 제13대 대선 때로 봅니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보통 사람의 이미지를 강조했죠. 그때 자신의 애창곡인 뱃삼의 무초를 부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1997년 15대 대선 때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DJ DOC의 노래 뭐죠? 다들 아시죠? DOC와 함께 춤을 이걸 DJ와 함께 춤을로 개사를 해서 불러서 화제를 모았었고요. 그리고 2012년 16대 대선 때는 오필승 코리아를 오필승 노무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여운이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오필승 코리아를 활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라이벌이었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로 개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7대 대선 때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박현빈의 오빠 한번 믿어봐. 이거를 MB 한번 믿어봐로 바꿨었고요. 2012년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박현빈의 샤방샤방을 로고송으로 써서 효과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트로트 일색이었던 건 아니고요.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젊은 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로고송이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서 엠넷 프로듀스 101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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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미업 이 정확히 날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로고송에 이것보다 좋은 노래가 없었죠. 그리고 사랑의 재개발. 사랑의 재개발 누가 불렀죠? 유산슬. 유산슬이 누구예요? 유재석 씨죠. 그때 유산슬로서 발표했던 사랑의 재개발.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이거거든요. 정말 이번에 싹 다 바꾸자. 갈아엎자. 이런 의미로 로고송으로 쓰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문세 붉은 노을, 그리고 영화 검사회전에서 제시 마타도르의 붐바. 이게 율동과 함께 화제를 모으면서 많이 쓰이기도 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됩니다. 20대 대선은 어떨까요? 일단 기존 중장년층을 잡기 위해서 트로트가 필수인데 여기에 젊은 유권자에게도 어필을 해야 되죠. 결국 젊은 트로트. 요즘 젊은 트로트 대세가 누구죠? 임영웅을 필두로 한 탑6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2022년 탑6의 활동을 짚어보면서 임영웅 씨의 1월 첫째 주 음원 성적을 말씀드렸죠. 멜론 탑10의 6곡 진입, 사랑은 늘 도망가,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등등등. 자, 이걸 기준으로 볼게요. 제가 볼 땐 이제 나만 믿어요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리고 히어로가 로고송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노래 부르지 말아야겠다. 다시 할게요. 네.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이제 나만 믿고 날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국민을 향한 위로입니다. 또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아마 별빛 같은 나의 땡땡아 이렇게 바꾸겠죠. 그리고 히어로는 뭐예요? 나를 믿고 가, 오 이렇게 가잖아요. 정말 나를 믿고 가자는 거죠. 날 뽑아라. 또 그 얘기예요. 결국 임영웅 씨가 가진 인지도, 음원 파워, 노래의 대중성 그리고 이런 노래들의 개사의 편의성까지 생각을 해볼 땐 3박자도 아니고 4박자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0대 대선 때 임영웅 씨의 노래가 선거 로고송으로 쓰일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건 영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찐이야. 이 노래가 진짜 찐이에요. 왜냐면 일단 템포가 빨라서 유권자들을 모으기 좋아요. 율동을 곁들이기도 쉽고요. 가사를 볼게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선거 문구 같지 않아요? 요즘에 믿을 사람 오직 당신뿐. 나만 믿어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는요. 이 인기도와 대중적 인지도, 멜로디는 최고인데 가사의 내용으로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발등을 찍혔네. 내가 너 믿고 뽑아줬는데 발등을 찍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제가 볼 땐 선거 로고송으로 그다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찐이야는 진짜 찐이라는 거. 내가 진짜 찐이니까 날 뽑아요. 이거잖아요. 다음, 2,000원 하면 당연히 진또백이죠. 역시나 가사가 또 많은 후보들의 패부를 찌릅니다. 천재지변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대찬 눈보라를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묵묵히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묵묵히 한국을 지켜온 진또배기 딱이지 않나요? 그리고 진또배기가 아니라 진짜배기로 바꿔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배기 하고는 기호 몇 번 하고 옆에서 후렴 넣어주고요. 저 이거 일 시켜주면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다 보니까 제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두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미스터 트롯 탑6의 노래를 특정 정당이 쓴다고 했을 때 그들이 독점할 수가 있나?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거는 오로지 작곡가와 작사가, 이 노래의 원작자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승인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 더 나아가서 아예 내 노래 선거 로고송으로 쓰지 마세요. 거부할 수 있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까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음원 최상단까지 찍었던 유명한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역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누구냐? 유산슬입니다. 유재석. 자, 유산슬이 불렀던 노래 합정역 5번 출구. 자, 이걸 작사했던 이건우 작사가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해당 곡의 공동 작사를 맡은 유산슬이 허락을 해줘야 쓸 수 있지만 유산슬이 허락해주지 않아 선거 로고송으로 쓸 수 없다라고 방송에서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작사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재석이 선생님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향을 밝혔다면서 작사 작곡가에게는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너스와 같은데 조금은 아쉽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창작자의 일원인 유재석 씨의 의견을 존중을 했던 거죠. 아니 아까 유재석 씨가 부른 사랑의 재개발은 쓰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재개발 조영수 작곡 김이나 작사입니다. 저작권자는 아닌 거예요. 유재석 씨가 그래서 이걸 써라 마라 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여기도 유재석 씨가 참여했다면 똑같은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사랑의 재개발은 노래를 부른 가수인 유재석 씨 의사와는 관계가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 선거 로고송 매번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데 과연 제작하는데 돈은 얼마나 드나? 일단 나와 있는 멜로디를 그대로 갖고 가사 일부를 개사하는 거잖아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거든요. 로고송 한 곡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50만 원 안팎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저작권의 사용 승인을 받는 저작권료가 50만 원이고요. 작사, 작곡가에게는 이 개사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인격권료, 이게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가창 가수 섭외하는데 선거 로고송 부르는데 비싸고 유명한 가수 쓰나요? 아니에요. 많이 들지 않아요. 이외에 녹음과 믹싱 등 이런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대통령 선거 때는요, 총선 때보다 조금 더 비싸요. 로고송의 곡당 사용료는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개사를 하고 기존 곡을 바꿀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한 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 인적권료를 따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선거 로고송이 길거리에서 울려 퍼질 건데 과연 올해는 어떤 노래가 인기를 얻게 될지, 막상 노래가 흘러나오고 굉장히 인상적인 몇몇 포인트가 있으면 저희가 또 한번 재밌게 컨텐츠를 준비해 보겠습니다.